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33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1100년에 휘종이 상태우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아 친정을 시작했으며 다음 해 정월에 상태우가 세상을 뜨고 또 몇 개월 후 소동파도 유배해서 복귀 중에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휘종은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 해 1101년에 연호를 건중정국으로 개원하고 이렇게 천명하였습니다. 본중화이 입정, 번중허을 리정. 이는 중용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휘종은 두 파의 사람들을 함께 썼습니다. 휘종의 즉위를 반대했었던 좌상 장도는 강직되었지만 구법당의 한충원이 우상에서 좌상으로 이동하고 신법당의 증포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증포는 왕안석이 신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휘종의 바람과는 달리 구법당과 신법당 간의 당쟁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충원은 구법당의 사람들을 복귀시켰지만 증포의 견제로 신법이 계속 시행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한충원이 직위는 높았지만 성격이 유약하여 대부분의 정무는 증포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증포는 신법당의 인물이지만 당파에 치우쳐 일을 처리하는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신종 시절 1074년에 삼사사로 있던 증포가 시역법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시역법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발견해서 신종에게 그 폐단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본래 시역법은 삼사에서 주관하는 일이었는데 시행하는 관리들이 삼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안석에게 보고하여 증포는 실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신종의 명을 받고 조사해서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증포는 왕안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절차대로 실상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안석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신종에게 바로 보고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차 정협의 유민도에 의해 비판당하는 일까지 겹쳐 왕안석은 스스로 사직하고 한강으로 하여금 그의 뒤를 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신종이 죽고 사마광이 중용되었을 때 그가 증포에게 면역법을 폐지하고 직역법으로 되돌리라고 지시했으나 증포는 자신이 직접 제정한 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하며 사마광에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증포는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는 것으로 평판을 얻었습니다. 증포는 한충원이 구법당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증포는 휘종에게 상주를 올려서 구법당의 소식과 소철 그리고 신법당의 채경과 채변 등 편당 인사들은 어느 쪽이든 기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소식, 소철, 채경, 채변이 대봉으로 불려오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항주로 좌천되었던 채경은 권토중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주는 강남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서화의 뛰어난 예술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채경이 제기할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휘종은 예술을 사랑하고 서화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휘종은 황관, 동관을 항주로 보내서 뛰어난 글씨와 그림 그리고 강남의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해오게 했습니다. 채경은 서예에 뛰어났고 예술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 동관이 항주에 몇 달간 머무는 동안 채경은 밤낮으로 그를 접대하며 자신의 글씨와 그림 그리고 강남의 명화들을 바쳤습니다. 동관이 이를 궁중에 올리니 황제가 점차 채경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경은 동관을 통해 조정의 관료, 궁녀, 환관들에게도 뇌물을 보내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태학박사 범치허가 황제에게 채경이 재상으로 등용되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올렸습니다.
또 궁녀와 환관들도 채경을 칭송했습니다. 또 등순무라는 사람이 휘종에게 다음과 같이 간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선왕의 아들이시고 지금 재상 한충원은 한기의 아들입니다. 선왕께서는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하셨고 한기는 그 신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충원이 재상이 되어 선왕의 법을 바꾸고 있으니 이는 한충원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이고 폐하께서는 그렇지 못한 셈입니다. 만약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채경을 등용해야 합니다. 결국 한충원은 사퇴하게 되었고 증포가 모든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증포는 휘종의 뜻을 받들어 소술의 정치 노선을 내걸고 신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술이란 신종과 철종의 개혁과 변법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휘종은 아직 채경을 등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등순무가 다시 애막조지도라는 도표를 만들어 휘종에게 바치며 간언했습니다. 애막조지라는 말은 시경 대아편의 증민이라는 시에 나오는 말인데 하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숨은 뜻은 황제가 선왕의 뜻을 이어 신법을 시행하고자 하여도 이를 도와줄 신하가 없으니 채경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애막조지도는 좌우로 구분하여 7층의 직책별로 인물들을 적어놓은 도표였습니다. 좌측은 원풍년간에 신법을 추진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우측은 원우연간의 구법당 인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의 신법을 지지하는 인물로는 너댓 명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우측에는 조정의 대부분 인물들이 적혀 있었고 재상, 집정, 대간 등 각 부서의 관리들이 100명이 넘게 빽빽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종은 이 도표에서 좌측의 한 이름을 붓으로 지우고 증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증포가 지운 것이 누구냐고 묻자 휘종이 난처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채경이요. 등순무는 이 인물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대와 의견이 달라 그대가 난처해할까봐 지운 것이요. 증포는 황제의 뜻을 알고 채경의 복귀를 막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등순무가 저와 의견이 다르다 하여도 신이 어찌 감히 미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1102년에 마침내 휘종은 채경을 학사승지로 복귀시켰다가 곧 상서 좌승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임명 당일 연화전에서 황제는 그를 불러 자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신종께서 신법을 만들고 선제께서 이를 계승했으나 변동이 2차례나 있었고 국정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노라. 짐이 부친과 형의 뜻을 잇고자 하니 경의 고견을 들려주시오. 이에 채경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고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1103년 2월에 다시 좌복야, 즉 좌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증포의 동생 증조가 증포에게 서신을 보내 신법을 시행하고 신법당 사람들을 쓰다가 장돈, 채경이 개복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경고의 말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채경과 증포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증포는 자신의 사돈인 진우보를 호부시랑으로 추천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경에게 증포를 공격할 좋은 명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채경은 바로 상소를 올려 증포를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자기와 녹봉은 황제께서 하사하는 것이지 재상이 사적으로 친인척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증포는 격분하여 강하게 반박했고 말투와 태도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에 온이익이
증포, 어찌 황제 앞에서 무례를 범하느냐? 라고 증포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휘종은 불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어사들이 황제의 뜻을 알아차리고 증포를 탄핵했고, 증포는 관문전 대학사로 강등되어 윤주지주로 좌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증포는 성품이 강직한 인물이었지만 정치적인 수완은 부족해서 채경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채경은 증포에게 여전히 원한을 품고 증포를 뇌물수뢰 혐의로 엮었습니다. 채경은 개봉부의 여가문에게 명령해서 증포의 아들들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조작하여 신문함으로써 애꿎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게 해서 증포의 아들들에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 때문에 증포는 면직되어 태천궁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태평주에 거주하며 하다가 다시 남경의 산홍경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증포가 추천했던 학관 조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서 증포는 다시 산관으로 강등되어 형주로 안치되었습니다. 산관은 실제 직무는 없고 허명만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증포는 강등과 유배 생활을 계속하다 1107년에 윤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경은 재상으로 임용되었고 이제 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채경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는 다음 회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